네,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확인이 다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초대 총리로 홍준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정계발 통신사 보도가 나와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자, 이게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뉴스원 보도입니다. 네. 뉴스원 보도로 일단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홍준표 전 시장 측의 관계자가 뉴스원 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달 초에 제안이 있었고 총리 제안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꽤 진지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 네, 우리 저 실시간 채팅글에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홍준표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는 아니지, 뭐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뭐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생략돼 있는 것들이 좀 많아 보여요.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도 막 너무 많은 문의가 사실은 어제부터 왔었어요. 이거 사실이냐고. 그래서 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좀 민주당 내부 취재를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오늘 네.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입장이라기보다 이제 연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장을 낸 건데 아직 선거 중인데 이런 거를 내가 고민을 할 리가 있겠냐. 네,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 특정 누군가 그리고 어떤 직책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다만 고민은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리 아마 조각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오히려 안 하고 있으면 더 이상한 거 그런 아닙니까? 거죠. 네. 뭐 네. 새로 대통령 당선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에 이제 신속하게 각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 이제 진행하고 해서 네. 빨리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아마 지금 네. 한쪽에서는 이런 내각 인선 쪽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선 일단 지금 선거 운동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그런 계획 자체를 이렇게 밝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각 인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좀 이상한 거고요. 예, 당연히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서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이죠. 네. 이제 자, 이 홍준표 총리설 최초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이게 대해서 우리 그렇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원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진지하게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거는 홍준표 쪽 인사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거는 홍준표 쪽 인사가 좀 뭐랄까 좀 원하는 바를 말한 거 아닐까. 총리실에서 일하고 네. 싶어갖고 하와이에서 그런-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더 좀 뭐랄까 얘기를 좀 부풀린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제가 정치권의 여러 생리들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다 보면 그런 게 읽히는데 네. 적극적으로 알리는 쪽이 항상 이해관계가 다 있는 정치권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 사실 총리 인정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워치독 기자들한테 고소한 거야. 그냥 본인이 취하면 되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는 워낙 지금 좀 세게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그렇다고 총리를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명태균 것 씨가 같아요.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를 내부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의 의원 한 분께서 네. 아직 그 전 화면입니다. 민주당의 의원 한 분이 기자에게 먼저 좀 과장된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을 내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터무니없는 오보는 아닌데 다만 어떤 이제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례적인 수준으로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님 큰일 하셔야죠. 네. 언젠간 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아마 이런 덕담 정도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은 네.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의원에게 이제 접수가 됐고 정보가 이게 이제 기자에게 새어 나갔고
그거를 이제 또 홍준표 시장 쪽에 확인을 하면서 거기는 또 막 신나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간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좀 부풀려져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저한테 이제 설명하기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총리 입각설은. 다만 총리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리 입각설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네.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식으로든 홍준표 시장과의 어떤 관계, 네, 이런 것들은 계속 뭔가 관계를 가져가면서 네. 뭔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오고 갔던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저 말의 그 설명의 뉘앙스를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다만 총리 입각설은 터무니없다라고 잘라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새로운 정부를 또 이제 상징하는 자리잖아요. 예, 거기에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을 갖다 임명하는 것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지지자 분들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좀 최측근에게 네. 좀 전화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거를 지금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 그리고 지역 정서 역시 또 계속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를 해본 것으로 안다. 아마 이게 어떤 민주당의 의원이 이걸 좀 가지고 좀 과장되게 네, 통신사 기자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좀 보인다. 내부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라 이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실제로 의견 그룹의 한 분이거든요. 네. 이분의 설명인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중요한 인선을 할 때 어딘가에다가 먼저 떠들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다 듣는데요. A에게도 듣고 B에게도 듣고 C에게도 듣고 다 들은 다음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최종적인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딱 결정을 하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릭스해가지고 이미 딱 뭔가 이렇게 결정은 다 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거나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이렇게 딱 본인이 생각해서 살짝 흘리고 그건 이재명 후보의 인선 스타일 자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홍준표 총리 시키면 투표 안 하겠다 이런 지금 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아마 이 뉴탐사 시청자들의 반응도 아마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총리는 일단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저도 잘 아는 기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10여 년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의 그 철학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국가의 중차대한 자리에 이렇게 그냥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이제 러닝메이트로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박찬대 뭐 원내대표 이 과정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도부가 형성되는지 제가 그 과정들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옆에 이렇게 둘려는 사람들은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는 사람들과 네. 함께하지.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돌발적인 인선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측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네. 그리고 측근들 포함해서 중요한 멘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 함께 다 같이 들어가면서 이분은 이걸 결정을 하지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누구를 이렇게 탁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하는 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네. 홍준표 총리설은 저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